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서울 구로울 지역의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 이제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지원 기록물 복사 및 열람 문제와 관련해서 이 1차 회의록을 보니까 국가 기록원의 이러한 어떤 의견과 관련을 해서 국정원하고 기무사 의견을 청취한 기록이 있네요. 이게 합당합니까? 그 당시 청취를 했습니까? 사장님 기록원에서 국가 기록원에서 물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정원하고 기무사가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의견 제출을 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기무사의 의견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차장이 올해 했기 때문에 차장한테 간단히 답변하세요. 네, 간단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무사하고 국정원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 기록물에는 군사사항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기무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회의록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회의록에 보면은 국가기록원이 국정원과 기무사의 의견을 들어갖고 불법이라는 의견을 내고요. 이 1차 회의가 끝난 다음에 9월 2일에 열린 2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7명이 모두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오비락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기무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령 해석을 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저희들 없습니다. 없고 아마 그 사건에는 여기도 보면 여기 참석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석으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걸 해석으로 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또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문제였던 보완을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심의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요청한 행안부 산하기관인 기록원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걸로 이렇게 거의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법제처장님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소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어떻게 법제처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에 이제 패킷 감청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원님 방금 지금 기록원에서 기무사 의견을 들었던 것이 지금 보면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전자문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글쎄요. 근데 전자문서 보안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국정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가 전문가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총괄을 지금 국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정원이 총괄을 하는 것이 어떤가 국정원의 보안 문제는 대북 문제가 집중되어 있지 이렇게 민간인들의 어떤 부분까지 국정원에서 관여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앞으로 유념하십시오. 예. 패킷 감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패킷 감청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법제처장님 잘 알고 계시죠? 패킷 감청. 잘 모르십니까? 이 패킷 감청이라는 게 제3자가 인터넷 화면을 실시간으로 통째로 볼 수 있게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을 요즘 패킷 감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패킷 감청에 대한 영장이나 혹은 감청을 위한 청구가 법원에서 지금 아무런 예를 들면 패킷 감청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메일도 될 수가 있고요. 팩스도 될 수 있고 네. 인터넷 무선 전화도 될 수 있고 인터넷 화면도 될 수 있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지금 영장이 그냥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이메일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되지 않는 문제 이 부분을 질의를 해갖고 이게 지금 개선이 됐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전기 통신과 관련을 해서 이것을 법제처에서 한번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도 영장 청구 허가서를 낼 때 양식을 달리해서 팩깃감청은 팩깃감청, 이메일은 이메일, 자꾸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따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압수수색 영장 거기에 하나로 다 통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처 나름대로 전체 관련 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왜냐하면 팩트감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메일, 웹서핑, 블로그, 게시물, 읽기 쓰기, 온라인 음악 감상, 온라인 계좌 이체 예를 들면 금융 계좌 이체까지 지금 다 이게 감청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 계좌 이체는 금융거래법에 따로 또 이게 명시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띄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감청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원과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제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결산 때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지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시민운동에 관여했다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견해는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의원 질의하십니다.